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식품화학 중에서요 식품의 물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 교질, 콜로이드 용액, 탄성 소성,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먼저 교질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용액의 형태를 보면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가 용액입니다. 그래서 진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너무 작아서 용매의 잘 녹아 균일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있죠. 그래서 용액을 이렇게 예를 들면 용질이 설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매가 물이 되는 것이고 용액이 그래서 설탕물이 되겠죠. 그리고 교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용질이 용매 중에 녹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깔아앉을 정도는 아니고 잘 분산되어서 존재하는 용액으로 그 우유가 그 예가 되겠죠. 그리고 현타액 같은 경우는 용질의 입자가 더 커졌죠. 그래서 저어주면 잠시 섞여 있다가 곧 용매와 분리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열 전에 전분물이나 아니면 흙탕물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중에서 교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교질 또 다르게 얘기하면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질과 콜로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질,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험에 좀 섞여서 나옵니다. 콜로이드라고 나왔다가 교질이라고 나왔다가 섞여 나오니까요.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작은 입자가 용매 중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인데요. 콜로이드는 반토막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여과지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교질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나왔던 용액에서는 용질과 용매라는 표현을 썼다면 교질에서는 분산상, 분산매, 분산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분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입자, 용액에서 보면 용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산매 같은 경우는 분산시키고 있는 용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되어 있는 것이 이 분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질 같은 경우는 이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용어 다른 것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식품에서의 분산계를 보시면 분산매가 뭐고 분산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은 어떻게 불리고 교질 상태 이름 어떻게 불리고 식품은 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표를 잘 보시면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질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졸과 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배가 액체고 분산질이 고체 또는 액체인데요. 분산되어 있는 전체가 액체 상태를 띠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전분액이나 아니면 된장국, 한천, 젤라틴 이런 것을 물에 넣고 가열한 액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친수졸, 소수졸, 보호교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천, 젤리, 묵, 삶은 달걀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없고 굳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교질의 성질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기 중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놓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유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식품화학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식품 가공학에서도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올로지 특성이 있는데요. 레올로지 특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점성입니다. 점성은 액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탄성과 소성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다시 힘을 제거하면 원상 복귀되는 성질이고요. 소성 같은 경우는 변형이 일어나는데 힘을 제거하면 원상 복귀되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으로 탄성과 소성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레올로지 특성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이름까지 같이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점탄성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서 힘을 줄 때 탄성이랑 그리고 점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면서도 좀 퍼질 수 있는 복잡한 성질인데요. 밀가루 반죽이나 뭐 인절미나 껌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죠. 다음으로 점탄성의 특성으로 보시면 예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토나 남백에 젓가락을 넣어 당겨 올리면 실을 빼는 것처럼 딸려 올라오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바이센베르그 효과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키면 연유가 젓가락을 따라서 올라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전성 같은 경우는 좀 잘 늘어나는 성질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가 있는데요.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전단 속도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유체를 얘기를 합니다. 물이나 청량음료나 식용유나 이런 묽은 용액들은 뉴턴 유체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대체로 식품 같은 경우는 비뉴턴 유체의 성격을 띠게 되죠. 전단 응력에 대해서 전단 속도가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유체고요. 대부분의 반고체 식품, 대부분의 식품들이 다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 부분에 있죠. 표 부분에 보시고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뭐 어떻게 해서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틱소트로픽 유체 같은 경우는 그 얘가 케찹을 둘 수 있습니다. 케찹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좀 딱딱하게 또는 유동성이 없게 되어 있는데 흔들어주면 점도가 저하되면서 좀 흐름성이 좋아지죠. 그것을 우리는 틱소트로피 유체라고 한다는 것 참고로 더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서요. 물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물성 같은 경우는 뭐 교질과 그리고 이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그러니까 레올로지 특성을 포함해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